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얘기했군요. 최종 언론에서는 마지막에 5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심사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이 인터뷰 중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대외 활동 관련된 부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많이 내놨어요. 일단 그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이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거. 대통령 부인에게 뭐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맥락의 설명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5가지 요구를 한 사항이 됐어요.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와 김상일 변호사께서 이 5가지 보이시죠, 지금요? 네. 사과 부분, 뭐 개편, 뭐 활동 중단, 뭐 등등 5가지 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이 5가지가 어느 정도나 수용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의견을 좀 들어볼 겠습니다. 우선 서정욱 변호사,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5가지 다 반영했다 봅니다. 아, 오늘 회견 내용이요? 예. 오. 첫째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문제. 예. 벌써 이제 이번에 APEC하고요. G20 안 간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는 게 저는 맞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국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 간다고 이게 단독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써 이게 대활동 중단이 됐잖아요. 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거는 안타까워요. 오늘도 이게 추천해달라니까요. 예.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임명하면 됩니까? 그렇죠. 추천을 해줘야 임명할 거 아닙니까? 전 단계가 추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는 이 부분에 빨리 뭐 국회가 추천해주면 한다. 예. 일관되고요. 세 번째 참모진 개편도 지금 이제 검증하려고 풀을 본다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인사 개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논란 사과는 뭐 좀 전에 본 것처럼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사과할 건 사과했잖아요. 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카톡에게 사과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사과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국정기조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국민께 다가가는 따라서 이게 100%야 그대로 이게 따를 수는 없죠. 따를 이유도 없고요. 저는 상당 부분을 이게 수용했다. 5개다 이래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5개 중에 얼마나 오늘 수용이 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사실상 수용한 게 없으신 거죠. 두 분이 너무 다른데 좀 평가가.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예. 중단하고 있다. 필요한 거 외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판단해서 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안 한다가 아니에요. 판단해서 최대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답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앞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해달라고 한 건데 이걸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요.
특별감찰관도 좀 아까 뭐 국회에서 해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가 뭐 야당만 있습니까?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내분이 갈등이 일어날 정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디에서 듣지도 못한 것처럼 예. 어디 달나라에 계시다 오신 분처럼 국회가 해주면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 여당이 반대하니까 뭐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참모진 개편과 인적 쇄신도 뭐 이미 오래됐으니까 하긴 할 건데 시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뭡니까? 국민이 지금 답답해 하니까 쇄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화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논란이나 지금 각종 논란에 대한 사과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과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오해였고 이런 부분은 제 실수였고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해야 그게 사과잖아요. 근데 서두에 사과한다고 인사 한번 하고 뒤에는 전부 다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아, 대통령께서 자기 합리화 꽃밭을 가꾸고 계시는구나. 자기 합리화라는 건요. 자기한테는 너무 아름답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억지와 강요를 뿐이 안 들려요. 자, 이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건가요? 예? 서정욱 변호사 설득하시려고 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예. 진정성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주장 중심의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분이 아주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5개 이 정도면 다 수용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보면 5개 다 수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라는 두 분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뭐 부부싸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제가 김상일 평론가, 순정 변호사 요 순서로 좀 똑같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상일 평론가.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부인이 조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거를 부인이 조언한 걸로 치부하시는 겁니까? 명 선생님 건 처리했어? 이게 부인 조언이에요? 공천 개입이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의 대답을 회피해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다가 쓰시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 말을 듣고 아, 저게 핵심이야. 내가 듣고 싶었던 거야 하고 알아서 이해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 명 씨가 부탁을 했냐? 예. 그리고 여사께서 명 선생님 건 해결했어?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했었냐? 예. 그리고 본인의 녹취에서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예. 김영선 해줘라. 이 얘기 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사가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예. 부인 조언이라는 말로 일반화시켜버려요. 어떻게 검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그 유죄를 끌어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손정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일상적인 문자를 몇 번 했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래요. 강혜경 씨가 뭐랬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 명태균 씨와 관계 끊겼다고 예. 강혜경 씨가 말했잖아요. 사회가 이게 대통령 이후에 끝난 거예요. 다만 이제 문자는 뭐 한두 번
했을 수도 있는 거. 예. 저 정도에 소명하면 됐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영부인의 역할이요. 예. 중요한 게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대통령이 국정농단인지 아니면 이게 선손인지 그거 제일 잘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예. 우리 일반 야당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관계를 누가 서열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의 부부. 저 김상일 평론가가 부인이 공척한지 애척한지 무슨 척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이게 둘 사이 모르면서 예. 그냥 이게 무조건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이 볼 때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판단해요. 예. 다만 이제 조언이나 쓴소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시는 답변 방식이 예. 오늘 대통령이 하신 방식하고 다 똑같아요. 오.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걸 다 비껴가지고 야당의 다른 인사들이 한 얘기 가지고 예.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를 서열 1위라고 했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명태균 씨 통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원 산단에 이거 예.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을 김영선 씨를 주기 위해서 이런 통화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했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언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 번 했는지 그걸 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해 와서 확인해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번 했다고 합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죠. 서정욱 변호사. 전부 이게 구체적이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기회는 안 느낄 수 있는데 예. 제가 이게 다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소상하게 해명을 다 하고요. 그게 뭐냐는 사과했다 거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두 분이 계속 아주 첨예하게 약간 토론 분위기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실은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연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했거든요. 이제 총리가 대신 대도가는 형식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왜 불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어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손혁 변호사,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안 간 거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설명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싶어요. 쓴소리 오늘 대목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 저는 오늘 총평이 96점으로 봐요. 96점? 예, 질문이 27개인데 25개로 잡으면 27개. 예,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5 25개 개로 잡으면 잡으면. 한 개 4점이잖아요. 아, 나머지 답변은 제가 보기에 다 잘했다 봐요. 그런데. 요 하나가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그래서 안 제가 드셨어요? 96점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다 맞아요. 야유하고 막 다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국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가서 하면요. 예. 또 이게 야유하고 어떻게 막 모욕하고 하겠죠. 조롱하고. 그렇게 당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가야죠. 대통령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설마 국회 갔는데 돌이야 던지겠습니까? 돌은 못 던질 거예요. 예. 명패 정도 던질란지 명패도 못 던질 거예요.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야유하고 피켓 들고 하겠죠. 그래도 이게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시정연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합니다. 예. 따라서 요거 하나는 좀 이게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나머지는 이게 저는 잘했다고 그래서 96점을 매기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보면은 앞서서는 아예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보이콧도 있었고요. 피켓을 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상임위에서 동행 명령권을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런 부분으로 그런 맥락으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음.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남의 죄가 나의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나도 뭐 이 정도 죄는 져도 되지. 이게 맞는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이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판단을 구하려고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기자회견 하신 건가요? 열성 지지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도층과 비판적 지지자들은요, 이거 보고요, 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국회를 안 가신 것도, 쟤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그거는 높으신 분들끼리 얘기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거를 각자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one thing another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하니까 나 잘못해도 돼. 제가 잘못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둘 다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한쪽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달라요. 설명하는 내용은 다른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분 또 그 같은 말씀인데 근거를 든 그 이유는 다릅니다. 지금요 두 분은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지율 조사 결과 요즘에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1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에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MBS 조사 이렇게 통칭 좀 표현이 되는 지수인데 19%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요 같은 수치의 어떤 다른 기관의 조사가 있었죠. 근데 요 조사 직전 조사에는요 22%. 물론 3%포인트 차이. 근데 뭐 오차 범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전체적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19%, 20% 밑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앞선 다른 조사하고도 같은 숫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요 최근에 요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비유를 통해서 설명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걸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욱 변호사,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참모들이 본인한테 뭐 바가지를 긁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오늘 사실은 이런 표현까지 쓰면 설명을 했는데 전광판을 전체의 맥락인데 전광판을 좀 보면서 축구나 야구를 하겠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쪽 주민들이 조금 속상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실제 최근에 나온 지지율상으로 보면 대구 경북도 그렇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 민심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평소에 좀 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보수의 심장 TK가요. 예. 조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예. 근데 대통령도 이제 지도자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이 말은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대통령도 보기 싫은 현실도 직시하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되는데 국민한테 그걸 본다는 걸 내세계가 들키면 안 돼요. 이게 유명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한 말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예. 아우구스투스는 뭐랬냐. 지도자는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보는 것처럼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 말은 이게 대통령도 지지율을 보면서 예. 내가 이게 왜 떨어질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 현실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나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에서 지지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국민들한테는 지지율의 초연에 내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전광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우리는 그냥 꾸준히 초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알아줄 거야. 예.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설명은 그런 맥락의 설명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래 봅니다. 대통령이 오. 자신 있게 점수에 연연 안 하고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 게 바른 모습이고 아마 속으로는 이게 대통령도 지지를 왜 안 보겠습니까? 아. 대통령도 사람인데.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거는 예. 역대 모든 대통령은 초의 지지율이요. 예. 임기 말보다 높았어요.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해서. 통상 그렇죠. 예. 모두 그랬어요, 모두. 예. 근데 최초로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지지율이 안 높았어요. 어. 첫 출발할 때도 30%, 40% 초반이야. 예. 근데 끝날 때는요. 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권 재창출한다 봐요.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80% 했죠. 예. 근데 5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이게 더 겸손하게 반환점 돌면서 가면요. 반등이다. 그게 오히려 무슨 이게 겁니까? 시작이 미약한데 끝이 창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한번 보십시오. 자, 김상희 평론가는 지지율 관련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의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죠. 뭐 I wish라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난 좀 그렇게 좀 꼭 됐으면 좋겠어. I 라는 게 I wish예요. 소망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제가 기대하면서 예. I wish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잘 될 것 같진 않아. 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I wish를 했거든요. 예. 결과는 You wish가 됐어요. 오. You wish는 그건 네 꿈이야. 꿈 깨. 어? 아.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전광판을 보지 않고 공만 본다. 좋은 표현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할 거야. 요 얘기만 하는데 전광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점수를 내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볼을 차면 됩니까? 오. 그럼 아무데나 볼을 차면서 나 열심히 볼 차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왜 아무데나 볼 차? 왜 내 얼굴에다 볼 차? 아파 죽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게 본질을 흐리고 예. 삐껴가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저런 게. 본질은 국민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기자회견을 왜 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지율 보나요? 좀 이따? 보면은 반대 의견을 하는 74%좀 이따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아까 봤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 보여주세요. 이 지지하지 않는 예, 비판하는 19, 74%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예. 저분들이 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예. 그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셔야죠. 근데 자기 지지층을 보고 자기 골대에다가 계속 볼을 찬다거나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득점이 안 나는데.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본질을 계속 흐리는 것만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아마 이번 기자회견에서 설득이 되거나 지지로 돌아서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국민 수준을 너무 얕보고 무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두 분 아주 다릅니다. 지금요. 한쪽은 이거는 반등 쪽으로 가는 거다. 아니다. 이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석들을 내주셨고요.